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0권. 조선은 왜 암행어사를 지방으로 파견했을까? 암행어사는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 어느새 보름이 흘렀습니다. 이출두와 막개는 이제 막 경상북도 청도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배고파 죽겠습니다. 알았다 이놈아. 주막에서 국밥이라도 먹자꾸나. 날이 저기. 막개가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왜? 벌써 주막이 보이느냐? 막개가 가리키는 집의 대문에 초상이 났음을 표시하는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마을 안악 서너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가다니. 막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안악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여기가 강진사 댁인데 이 댁 아씨님이 글쎄 자결을 했대. 세상에, 자결이요? 막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출두가 슬며시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아니, 21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 왜 자결을? 이출두의 물음에 한 안악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따라갔겠지. 실은 이 댁 아씨님이 시집 온 지 3일 만에 남편을 잃었거든. 이듬해에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그 뒤 홀로 시아버지 모시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결국 이 남편을 그리워하다. 그러게 말이야. 너무 불쌍해. 어떤 안악은 눈물까지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큰 안악이 좌우를 한번 살피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좀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 댁 며느리가 자결한 게 아닐 수도 있대. 뭐야? 모여있던 안악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나도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죽은 아씨님의 친정아버지가 자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모양이야. 내일 관아에서 재판이 열린대. 정말? 나도 구경 가야겠네. 안악들은 수선을 떨면서 사라져갔습니다. 오호,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냄새? 무슨 냄새요? 국밥 냄새요? 에라 이 녀석아! 사건 냄새 말이다. 이출두가 막개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출두와 막개가 관아를 찾았습니다. 마침 관아에서는 강진사 댁 며느리의 자결 사건을 두고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소. 여기 죽은 여인의 친정아버지가 나와 있소. 한쪽에서 죽은 여인의 친정아버지가 걸어나와 관아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자식을 잃은 이 비통한 심정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죽음에 한치라도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 딸은 결코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살해되었단 말이오?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수령이 물었습니다. 제 딸이 죽자 딸의 시집에 연료문이 내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시아버지가 연료문이 탐나서 제 딸을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독을 먹여서 죽인 후에 목을 맨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몇몇 안악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문이라면
연료들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세워준다는 그 문? 맞다. 남편을 따라 죽으면 그보다 훌륭한 연료는 없다고 생각해서 연료문을 세워준대. 그러면 그 가문의 이름도 더욱 빛나게 된다고 하잖아. 안악들이 소란을 떨자 수령은 당황해서 화까지 냈습니다. 무시? 증거도 없이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단 말이오? 죽은 여인의 친정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안악들의 말이 맞습니다. 딸의 시댁은 돈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과부 며느리도 있겠다. 스스로 자결만 해준다면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고 가문의 이름도 더욱 드높일 수 있게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 그렇다면 독살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수령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령의 말에 죽은 여인의 친정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글 한 마리 준비해 주시오. 그때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출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출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령이 이출두에게 물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그때 옆에 섰던 막개가 나섰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러자 이출두가 막개의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장돌뱅이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장돌뱅이입니다만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것이 많사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보았는데 닭을 이용하면 시체가 독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닭? 예, 시체의 입에 밥을 물려두었다가 꺼내서 그것을 살아있는 닭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시체가 독을 먹고 죽은 것이라면 시체의 입에 독이 남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 있던 밥을 먹은 닭도 독 때문에 죽게 되겠지요. 옳거니. 수령다리,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구경꾼들이 말했습니다. 수령은 내키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구경꾼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방법을 누가 모르는 줄 아느냐?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던 참이다. 여봐라, 당장 시행하라. 잠시 후 아전이 닭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푸드덕거리며 관아마당을 돌아다니는 닭에게 향했습니다. 멀쩡한데? 그럼 아무리 연료문이 욕심난다고 하더라도 설마 멀쩡한 며느리를 죽였겠어? 구경꾼들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닭이 이상해! 누군가 닭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닭은 채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마당에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때를 놓치지 않고 이출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그 여인은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소리쳤습니다. 수령님, 당장 가서 그 시아버지를 잡아들이세요. 얼싸! 수령은 뭔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를 잡아들이라. 잠시 후 죽은 여인의 시아버지가 잡혀왔습니다. 구경꾼들은 그를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금수만도 못해. 그러자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죽은 여인의 시아버지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수령, 이 나쁜 놈! 알아서 뒤를 다 맞을 것처럼 금을 산더미처럼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나만 벌을 받으라고! 구경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야? 수령도 한패였어? 저 나쁜 놈들! 누가 저 수령놈부터 잡아가둬!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 수령이잖아. 누가 수령을 잡아 가두지?
구경꾼들은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출두가 조용히 마패를 꺼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막개도 눈치를 채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한 모든 사람들이 이출두의 마패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 가장 놀란 사람은 수령이었습니다. 수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수령을 잡아 죽은 여인의 시아버지와 함께 가두라! 이출두가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출두를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이출두가 막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사건도 해결되었으니 국밥이나 먹으러 가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녀석, 아직도 국밥 타령이냐? 백성들은 못된 수령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그나저나 한성을 떠나온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나리, 그새 사머리가 저를 잊진 않았겠지요? 앞서 걸어가던 막개가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출두도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암행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보름이 넘었어. 경상도의 끝 동네까지 왔으니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도 얼마 남지 않았군. 마침내 동네의 한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턱 밑에 커다란 점이 달린 주모가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의 상위로 갑자기 키 큰 남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엎어진 음식과 그릇 때문에 평상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쓰러진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체격이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아니, 이놈아! 내가 니놈 돈을 떼먹을까 봐 그러느냐? 쓰러진 남자가 벌떡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장 내놔라! 나도 나흘 안에 관아의 9일미를 갚아야 한단 말이다! 두 남자는 또다시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보다 못한 막개가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뒤엉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머리를 잡고 있는 거야? 내 발등 밟은 건 누구야? 그런데 당신은 뭐야? 나? 한성에서 온 조막개다. 당신은 뭔데? 아니, 남의 주막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벼락 같은 목소리로 싸움을 멈추게 한 사람은 주모였습니다. 누구 장사 망칠 일 있어? 당장 나가지 못해. 그래요. 이렇게 싸우지들 마시고 우리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제야 이출두가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키 작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옷차림을 보아하니 글 읽는 선비들입니까? 그렇소. 이번에도 과거의 낙방에서 이제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소. 마침 잘 됐습니다. 선비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 이름은 김덕창, 이 친구 이름은 조돌배입지요. 그런데 3년 전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이 녀석에게 돈을 좀 얻어 썼습니다요. 그런데 그때 이 친구 말이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하면서 돈은 생기는 대로 천천히 갚고 없으면 안 갚아도 그만이라고 했습지요. 그야 그때 이야기고. 키 큰 남자 조돌배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상황이 달라졌소?
조돌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고 지난 겨울에 관아에서 빌린 구휼미도 갚아야 해요. 그런데 그놈의 구휼미가 구휼미가 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나라에서 쌀을 구워 주었을 때는 좋지 않았소? 그런데 막상 갚을 날이 다가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오? 막개가 몸싸움 중에 벗겨진 갓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역시 한상에서 글만 읽던 선비라 백성들의 생활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 구휼미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 관아에서 구휼미 한 가마를 빌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열어보면 쭉정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도 섞여 있죠. 운이 나쁘면 쌀보다 쭉정이가 더 많아요. 방금까지 서로를 죽이려 들던 김덕창과 조돌배가 어느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끓여 먹고 버텨내야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놈의 구휼미를 갚을 때입니다. 진짜 쌀은 몇 톨 먹지도 못했는데 빌린 쌀 한 가마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해요. 이 억울한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막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얼어 죽을 것들을 만나 백성들을 상대로 사기나 치고 말이야. 에휴, 다들 진정하고 술이나 한 잔씩들 하시오. 주모가 막걸리와 사발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사람은 넷인데 왜 사발이 5개인가?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막개는 술이 나오자 어느새 방실방실 웃으며 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도 한 잔 하려고 합니다. 주모는 어지럽혀진 그릇들을 대충 치우더니 술상을 마주하고 철퍼덕 앉았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팔자가 더러워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릴 때 병으로 잃고 그때부터 서방은 화병을 앓다가 2년 전에 죽었다오. 남은 가족이라고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70살 된 시아버지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살기가 더욱 힘들다오. 말을 마친 주모는 사발에 막걸리를 따르더니 한 번에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주모도 구휼미 때문에 그러시오? 막개가 주모의 빈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구휼미도 문제지만 나는 군포 때문에. 어느새 주모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군포라면 군역 대신 나라에 삼배, 무명 같은 옷감을 내는 게 아니오. 그렇지요.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지금 우리 집에는 대상자가 없지요. 가만. 그렇다면 군역 대상자도 아닌 시아버지가 군역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오? 예, 시아버지께 군역을 지든가 그게 싫으면 군포를 내라지 뭡니까? 그 몸으로는 군역에 나갈 수 없으니 결국 군포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 뭐겠어요. 에휴, 심지어는 갓난아기까지 군역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갓난아기한테 군역을 지라는 이야기지요. 술잔을 내려놓던 조돌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갓난아기 역시 군역을 질 수 없으니 결국 군포를 내라는 것이로군. 이출두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덕창이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더 심해져서 죽고 없는 사람의 이름까지 군역 명단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주모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막개가 이출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리,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나서야겠지요? 그래, 그렇구나.